수요가 없고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은 가격을 제시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너무 받고 싶은 금액만 고사하면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벨로퍼님, 제가 갭 투자해둔 아파트 전세가 안 맞춰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혹시 임차 잘 맞추는 팁이 있을까요?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죠. 이게 일단은 전세가 안 맞춰진다. 요즘에 보면은 많이들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전세를 내놨어. 근데 안 나갔어.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왜 안 나가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집이 왜 안 나가지? 내가 받고 싶은 금액만 너무 선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고요.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을 먼저 가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은 중개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말고 우리 집이랑 똑같이 비슷한 집의 컨디션에 나온 전세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그 가격이 우리 집이랑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면 일단은 그 집을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겠죠. 이 집의 컨디션이 우리 집보다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의 컨디션이 우리 집보다 좋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과 비슷한 전세에 나온 가격 또는 우리 집보다 저렴하게 나온 가격 또는 우리 집보다 비싸게 나온 가격에 대한 모든 전세에 대한 것을 많이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주제를 알라 라는 것 같이 우리 아파트에 대한 주제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를 줄 아파트는 얼마 정도가 적정하겠다. 5땡가 있을 때 우리 집이 몇 번째 정도 되느냐, 우리 집이 3번째 정도는 돼 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혹시나 3번째가 맞느냐, 내가 너무 높게 놓은 거 아닌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되죠. 수요가 없고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은 가격을 제시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너무 받고 싶은 금액만 고사하면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전세가가 좀 떨어진다라든지 매매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랬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전세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월세로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런 거 되니까요. 우리 집의 전세 가격이 과연 우리 동네에서 이 가격 자체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가 안 나가면 많이들 부적 붙이고 가위 올리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양타 쳐라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중개사도 양타를 먹는 것도 그러니까는 임대인과 세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두 개 다 받으니까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냥 많이 내놓습니다. 어쨌든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집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한두 군데 놔두면은 더 열심히 브리핑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꼭 그렇게 몇 군데만 넣다고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장님, 최근에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 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럴 때 작성해야 할 문서가 있나요? 처음 겪는 경우라 매우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해지 통보를 하면은 임차인 구해오라고 해야죠. 아니면 보증금 안 내주죠. 다른 게 어떤 게 더 있을 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셔라라고 얘기해야죠. 근린상가 2층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반을 쪼개서 들어온다는 임차인이 있다면 먼저 받는 게 나을까요? 하셨는데 근린상가 2층에 임대가가 안 나간다라는 게 반으로 쪼개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을 쪼개는 것보다 더 문제는 이 반을 쪼갰을 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반을 쪼갰더니 반이 너무 애매해. 그럼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그것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족장님, 상가주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상가주택은 어떻게 생각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떠한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에 안 좋은 부동산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월세 받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에 잘 못하더라도 천천히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꼭 엄청나게 많아야지만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오늘부터라도 하나하나 배워가 보시죠.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장님, 공매로 소유자가 점유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물건이 있는데 나중에 낙찰받고 임차인이 있다고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면 인수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게 아닐까봐 걱정됩니다 하셨는데요. 이럴 수가 없죠.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 사람이 없어. 대항력 요건을 보면은 전입, 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가 없죠. 전입세 열람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 3층 이상 상가라서 매도 가능 수익률을 한 8%를 보고 있는데 확신이 안 서네요 하셨는데, 주변에 매각된 걸 많이 보세요. 주변에 매각된 걸 많이 보시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 임차인의 이 정도 위치면은 8%면 가능하다라면은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발품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얘기하다 보면은 같이 안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제 회사가 전혀 트러블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물건 얘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발품을 많이 팔아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과 다양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 또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